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서 두 손으로 매트리스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그냥 쑥 일어나셨나요? 사실 이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 근육 상태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에 다리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히 다리 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오르고 넘어질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아지고 자식한테 손 내밀어야 하는 날이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아침 식탁에서 그 흐름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아침 식사가 다리 근육을 살리거나 죽이느냐? 둘째, 다리를 지키는 5가지 식품. 셋째, 대부분 모르는 3가지 먹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가주시면 여러분 아침 식탁이 달라집니다. 잠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직접 여쭤볼게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으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를 짚으시나요?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나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 3가지가 다 없다고 안심하셔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왜 그런지 알려드립니다. 경북 안동에 이춘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이신데요. 평생 김을 메고 밭을 갈던 분입니다. 힘이라면 동네에서 빠지지 않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마을 어귀 계단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안 하던 그 계단이요. 드시는 것도 열심히 챙기시는데 왜 다리가 자꾸 말을 안 듣는지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충남 공주의 오병철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76이시고 젊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다리 힘으로는 평생 자신 있으셨던 분인데 요즘은 손주랑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겨 드시는데 효과를 못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춘자님과 오병철님 같은 분들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아침이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에도 근육을 조금씩 씁니다. 호흡을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쓰면서 근육에 저장해 두었던 재료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근육 재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시느냐가 그날 하루 우리 다리 근육이 보충되느냐 더 빠지느냐를 결정합니다. 국내 어르신들 식사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의 절반이 넘는 분이 아침에 단백질을 거의 못 드시고 있습니다. 밥에 김치 아니면 그냥 커피 한 잔 이런 아침이 쌓이면 우리 다리 근육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계단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다리를 지키는 5가지 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다리 근육에 얼마나 좋은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에는 우리 근육 공사를 실제로 시작시키는 신호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몸 안에서 스위치가 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가 둔해집니다. 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젊을 때처럼 반응을 안 해요. 류신이 바로 그 둔해진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콩이나 두부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그 스위치를 켜는 힘이 계란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란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하면 뼈라고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 근육세포 안에도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드셔도
근육에 힘이 잘 안 붙어요. 국내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밖에 잘 안 나가시게 되고 피부도 햇볕을 예전만큼 흡수 못하니까요. 계란 한두 개가 그 부족분을 조금씩 채워줍니다. 또 하나, 계란 안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에서 다리로 신호를 보내는 통로를 관리합니다. 뇌가 걸어라 하고 명령을 보내도 그 신호가 빠르게 전달이 안 되면 다리가 늦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계단에서 발이 걸리고 평지에서도 헛디디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리가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게 딱 이 상태입니다. 콜린이 그 신호 전달 통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오해를 한 가지 풀어드릴게요. 예전에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분들은 하루 한두 개 드셔도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인천에 사시는 홍경수님은 68이신데요. 50년 넘게 계란을 조심하며 사셨어요. 콜레스테롤이 무섭다고요. 그러다 아들이 권유해서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2달 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다리 힘이 좀 돌아온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피해온 음식이 사실 아군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식 요거트입니다. 이게 뭐냐 하실 분 계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요거트와 달리 물기를 더 많이 빼서 단백질이 훨씬 농축되어 있습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단백질이 일반 요거트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마트에 가시면 그리스식 요거트라고 써 있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없으시면 일반 플레인 요거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요거트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왜 다리 근육과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드신 단백질이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는 장 상태에 달려 있어요. 장이 건강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상당 부분이 새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먹는 것만큼 그게 잘 흡수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거트 안에 유산균이 그 장 환경을 도와줍니다. 또 하나, 요거트에는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이 뼈에만 좋다고 아시죠? 사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칼슘이 직접 그 작용에 참여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늘었다 줄었다를 못해요. 그래서 밤에 종아리 쥐가 나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칼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박인선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이신데 매일 밤 종아리 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진통제도 써보고 마사지도 해보셨는데 별 효과가 없으셨죠. 그리스식 요거트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하신 뒤로 2달쯤 지나서 쥐나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것만 드신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바꾸셨지만 그분 스스로 요거트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식 요거트가 너무 시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과일을 조금 섞어 보세요. 사과 조금, 바나나 조금, 그러면 훨씬 먹기 편해집니다. 혹은 꿀을 아주 조금, 설탕 넣은 요거트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아, 귀리가 다리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잠깐.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귀리는 에너지를 천천히 오래 냅니다. 빠르게 소화되는 흰 빵이나 흰 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오른 다음에 확 떨어집니다. 혈당이 뚝 떨어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끼는 분들 계시죠? 오전 10시쯤 앉고 싶어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그 느낌이요. 귀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서 그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창고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제일 큰 혈당 창고가 바로 허벅지예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데 그 당을 끌어다가 가장 많이 보관하는 게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가 작아지는 겁니다. 밥을 드셔도 당을 넣어둘 곳이 없어지니까 혈당이 안 내려가고 피 속을 떠돌아요. 그게 바로 나이 들면서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혈당약을 드시는데도 관리가 안 되신다면 허벅지 근육이 빠진 것도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귀리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된 혈당이 다시 허벅지 근육 보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리 안에는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이 수축하고 나서 제대로 풀리게 도와줍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항상 다리가 뭉쳐 있는 느낌, 종아리가 땅 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철분도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산소를 잘 못 나릅니다. 산소가 부족한 다리 근육은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칩니다. 슈퍼마켓 한 바퀴가 힘들어지는 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닐 수 있어요. 귀리를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이나 우유에 끓여서 드시는 겁니다. 조금 걸쭉하게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어요. 요거트에 귀리를 올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 그릇에 합칠 수 있죠. 전남 순천에 김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3이시고 당뇨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혈당약을 드시는데도 아침마다 혈당이 잘 안 잡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밥과 반찬으로 드시다가 귀리죽으로 바꾸셨어요. 2달 뒤에 아침 혈당이 한결 안정됐다고 하셨고 오후에 다리가 무겁던 느낌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를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진행하셨고요. 네 번째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두부처럼 부드럽고 담백한 흰 치즈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으로 치면 순두부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마트에서 찾기 힘드시면 순두부나 연두부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효과가 비슷합니다. 리코타 치즈 안에 있는 단백질은 소화가 아주 천천히 됩니다. 보통 단백질은 드시고 2~3시간 안에 흡수가 끝나는데 이 치즈의 단백질은 4~5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흡수됩니다. 그 말은 우리 다리 근육의 재료가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공급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드시면 점심 전까지 근육 재건 재료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오래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게 우리 나이에는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리코타 치즈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통로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뇌에서 다리로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B12가 부족하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위장에서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꾸준히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남 목포에 최영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3이신데 항상 다리가 저리다고 하셨어요.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고요. 여러 가지를 바꾸시면서 순두부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석 달쯤 지나서 저림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내색도 못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손녀를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반가웠어요. 리코타 치즈나 순두부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건 꿀 한 숟가락 올려서 그냥 드시는 겁니다. 아니면 토마토 한 조각, 참기름 몇 방울 올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아침에 요리하기 귀찮을 때 딱입니다. 5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방 많은 거 아니냐고 하실 분 계시죠? 잠깐 들어보세요. 예전에 지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배우셨죠?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나쁜 지방이 있고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좋은 지방이 있어요. 아보카도 안에 있는 지방은 좋은 지방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 안 곳곳에 염증이 조용히 쌓입니다. 이 염증이 관절을 자극하고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 무릎이 뻑뻑한 느낌이 그
염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보카도 안에 있는 좋은 지방이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쥐가 나거나 힘이 갑자기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그 느낌 아시죠?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바나나에도 있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아보카도에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안에 좋은 지방은 혈액순환을 도웁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산소와 영양이 다리 근육 구석구석까지 닿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다리 근육 끝까지 재료가 도달하지 못해요. 아보카도가 그 순환을 도와줍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신장이 좋지 않으시거나 칼륨 수치를 조절해야 하시는 분들은요, 아보카도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신 뒤에 드셔야 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아보카도를 어떻게 드시면 좋냐고요. 가장 간단한 건 반으로 잘라서 그냥 숟가락으로 떠 드시는 겁니다. 밥 위에 으깨서 올려 드셔도 되고 참기름 조금에 간장 조금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꼭 비싼 방식으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 개씩 이틀에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5가지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그리스식 요거트, 귀리, 리코타 치즈, 아보카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많은 분이 모르시는 3가지 먹는 방법입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다리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냥 새어나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절반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먹으면 장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해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씹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이미 잘게 쪼개지기 시작하는데 빨리 드시면 그 사전 소화 과정이 불충분합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면 단백질이 더 잘게 쪼개지고 더 많이 흡수돼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빠르게 식사하는 어르신에 비해 천천히 드시는 어르신의 근육량이 더 잘 유지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 끼에 5분 더 시간을 들이는 것만으로 차이가 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에요. 혼자 드시는 분들이 빨리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거 저도 압니다. 혼자 드실 때 대충 빨리 먹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 식사가 여러분 다리를 위한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앉아서 씹으면서 드세요. 그 자체가 이미 다리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2번째 방법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밥부터 드시나요?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채소,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위장에서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그 덕에 뒤에 드신 밥의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둘, 위장에서 단백질이 더 먼저 소화 효소를 만나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를 바꿔봤는데 같은 식사인데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3번째 방법은 움직이고 나서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조금이라도 쓰고 나면 잠깐 동안 근육 스위치가 예민해집니다. 이 창이 열려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평소보다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셨으면 돌아오시고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 아침 식사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섰다 앉기, 그거면 충분해요. 집안을 5바퀴 걷는 것도 됩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을 드시면 효과가 한층 더 올라갑니다. 부산에 윤기현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른이신데요.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도시던 분인데
운동하고 나서 집에 오시면 텔레비전부터 보셨어요. 두어 시간 지나서야 아침을 드셨죠.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을 드셨어요. 2달 뒤에 다리에 근육이 다시 붙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순서 하나를 바꾼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은 분이 정말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리 근육과 수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밤에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쓴 근육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이 수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잠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드신 것들이 밤에 제대로 쓰이려면 잠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취침 전 커피나 진한 녹차는 피하시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어두운 방에서 주무시는 것,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이 드신 음식이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물도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쥐도 더 잘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게 오늘 드실 음식들을 더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다리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식품은 계란, 그리스식, 요거트, 귀리, 리코타 치즈 또는 순두부, 아보카도입니다. 그리고 드시는 방법 3가지는 천천히 드시기, 단백질 먼저 드시기, 움직이고 나서 빨리 드시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5가지를 모두 바꾸려 하시면 일주일이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하세요. 내일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를 올려보세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트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방식이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길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아이들을 업고 장을 보고 밭을 가꾸고 그 긴 세월을 버텨온 다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리를 지킬 차례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그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와 함께 오래 걸으려면, 내 다리로 내 집 화장실을 끝까지 스스로 가려면 오늘 아침 식탁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지금 여러분 다리 상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어느 증상이 있으신지, 어떤 방법을 먼저 시작해 보실 건지 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